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최근 어떤 분들께서는 부동산 때문에 화병이 났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인데요. 지난해 8월 2일 대책 발표가 나왔었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에 다주택자들은 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집을 어서 팔라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가팔라졌고 또 전 지역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집 판 사람들이 손해, 정책대로 집을 판 사람들이 손해였고 집을 살 사람들은 하루하루 올라가는 부동산 매매 호가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질 정도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2015년에 다시 한번 5억 원을 다시 돌파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지난달에는 바로 7억 4,988만 원으로 사상 처음 7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지역별 자료를 보면 지난 8월에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강서구와 도봉구, 노원구까지 0.5% 내외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5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12.42%로 지난해 전체 상승률 11.44%를 이미 넘어서 버렸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과 부동산의 공급 문제인데요.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에서 연 1.5%로 9개월째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 유동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중 부동자금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16조 원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중 부동자금이 1,000조 원을 처음 돌파했던 것이 바로 지난 2016년 12월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점차 시중 부동자금들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올해 들어서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고 당분간 어쩌면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고 안전자산이기도 한 서울 부동산에 시중에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서울 시내 부동산 공급 부족 현상도 역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서울을 포함한 실수요가 있는 곳에 앞으로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라고 최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돈줄을 죄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을 조이거나 혹은 부동자금을 다른 자산 시장으로 투자처를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고르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모멘텀과 그 효과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미국은 기업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 쪽에 모멘텀을 걸어주게 되면서 실적 호조와 투자 그리고 소비를 유발시키겠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긴축에 돌입할 정도로 좋아진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 인상까지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감세가 더해지면서 상반기 좋은 실적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우려도 있었지만 상반기에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고 이와 함께 미국의 GDP는 4%대에 진입했습니다. 만일 9월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 이 긴축이 현재 미국의 물가를 잡아주면서 또 좋아진 경기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이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골디락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정점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 가운데서도 현재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때문이죠. 고용 여파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양대 축으로 밀고 나가는 혁신 성장과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와 내년도에 연속해서 인상해 버렸더니 시중의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격까지 건드리게 되면서 이러한 자산 가격들도 굉장히 크게 꿈틀거리고 있는 역효과를 현재 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고용의 참사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 정부의 선택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좀 더 시장 흐름에 잘 대응하면서 지혜로운 정책들을 다각도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와 또 부동산 잡기 같은 이러한 정책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물가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이것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전에 긴축의 고삐를 잡아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또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동시에 혁신 성장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만 합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의 돌파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자, 1인당 국민의 GDP가 3만 달러를 올해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삶의 질 변화가 체감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그 정부 의지대로 경제 지표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 결실을 나누는 성장뿐만 아니라 결실을 더 확대시키는 파이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저성장 시대의 고성장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4가지 섹터를 분류했습니다. 바로 통신장비, 2차 전지 소재, MLCC,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꼽았는데요. 자,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또 소득, 그리고 수출, 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도 더 고성장하는 다양한 섹터들이 시장에 출현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도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